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제 돌연히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평화회담이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시리아, 지난 5년 동안 내전을 겪고 있고 50만 명이 사망하고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그야말로 참혹한 내전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철군 발표에 대해서 내전 관계자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푸틴은 그 철군 이유를 러시아의 목표가 성취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 자체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불분명했었고 또 지금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숨겨진 속내가 있는 것인지 모두 분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틴의 발표 또 그 저희가 무엇인지 미국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이 길고 긴 참혹한 내전의 해결 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푸틴의 시리아 철군 발표를 놓고 한 언론이 그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쪽이 다 놀랐다. 미국의 국무부, 반시리아 세력, 친아사드 세력, UN 평화협상팀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푸틴의 철군 발표는 일방적이었었고 충격적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에 갑자기 시리아 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지난 2월에는 하루에 전폭기가 60회나 공격을 벌이면서 하루에 전비 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반군과 아이시스와 알카에다와 마구잡이 공격을 했고 이것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사상자가 나왔고 병원과 국가기관 시설들이 모두 파괴가 됐습니다. 또 국제법으로 금지가 된 무차별 살상 폭탄, 그 크러스터 밤이라는 이것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한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전쟁을 중단한다, 철군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수수께끼 같은 행동이다. 이제 그런 어리둥절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는 명분상으로 아이시스의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리아에 들어갔는데 주로 공격 목표는 반아사드군이었습니다. 반군 지역을 주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군들 중에 일부는 미국이 지원하고 미국이 육성해온 바로 그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곤궁한 입장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선거전이 한창인데 노플라이 존을 설치하라. 또 러시아 전폭기에게도 겁을 줘라. 다른 쪽에서는 그러다가 진짜 충돌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지상군을 투입해라. 그런 얘기. 또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무르다. 미국의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런 우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일방적인 군사 행위가 매우 공격적이고 또 6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철군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국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몇 가지로 대별해서 요약을 하면은 대충 이런 의견들입니다. 첫째로 러시아의 군사 행위 때문에 아사드군의 위치가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 일단 제네바 UN 협상에 임해라 하는 러시아의 일종의 압력 행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 문제입니다. 오일가가 계속 추락을 하고 하루 전비가 300만 달러나 들어가는데 이것이 벅차다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이 일단 목표 달성 이렇게 선언을 하고 빠진다.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지금 빠져나와도 아사드 혼자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가까운데 이란이 있고 헤즈볼라, 레바논 모두 있고 또 러시아는 시리아의 지중해 쪽 해안에 해군 기지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고 내륙 지방에는 공군 기지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별로 손해볼 게 없다 하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푸틴의 말이 항상 그 액면가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크레인 침공 때도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들이 전투를 계속하면서 그러나 푸틴은 우리는 평화협상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딴소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사태를 협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정전 이후에 시리아 내에서 군사 공격이 감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시리아군의 계속적인 공격 행위가 있다면 유엔의 정치적인 협상 노력을 해치게 될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 이런 내용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불쑥 끼어들기도 곤란하고 우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10년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전 당사자들의 성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시아파, 수니파가 있고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가 끼어들어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고 또 아이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알루스라, 알카이다 세력이 있고 또 반군 내에도 테러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또 하나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끼자니 중동 지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는 그런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반군의 일부를 그럼 무장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무장을 시키고 보니까 러시아가 이들을 또 폭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야말로 곤란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러시아의 계산은 훨씬 쉽습니다. 첫째로 유크레인 사태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군사행동을 한번 벌인다. 이것도 쉬운 결단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힘 자랑을 한번 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지금 네이토가 있고 미국이 있고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도 군사 대국이다 하는 것을 한번 표시하자는 그런 전략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사드를 돕고 대리전 당사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자. 그러니까 이란, 헤즈볼라, 레바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군사기지의 발판을 확고히 하자.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이미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08년도에 러시아가 조지아하고 짧은 군사행동을 한 이후에 전혀 군사행동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군사력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잡자. 그런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내전 중에 하나인 시리아 사태. 시작은 아랍 스프링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1년 3월 15일 다마스커스에서 민주화 운동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무장 걸기 대회였었는데 이것이 시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알아사드가 철권을 휘두르면서 이들을 탄압을 했고 또 수니파 반군들이 등장을 했고 이란이 등장을 했고 레바논이 끼어들었고 헤즈볼라가 끼어들었고 대리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이시스가 또 등장을 했다는 거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까지 불쑥 끼어들어서 무차별 공격을 하면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거 이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 러시아의 철군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유엔의 평화 협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유엔의 평화는 뭐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해결을 해보자 하는 평화안입니다. 선거 등을 통해서 다시 시리아의 권력 구조를 재구성한다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군이라든가 아사드 쪽에서는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전이 금세 끝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리노이 주 예선이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예선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연방상원, 연방하원, 그리고 쿡카운티 스테이트 어터니 선거 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벌어지는 일리노이를 비롯한 플로리다, 오하이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 예선에서 각 당의 확실한 선두주자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고 민주당에서는 클린턴이 우세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제 시리아 내에 있는 러시아군의 주요 부분을 철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아사드 반군과 아이시스 등을 공격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곧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3단계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왔습니다. 미국은 만일 이란이 실험을 할 경우에 이는 유엔 결의안의 위반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탄두 실험을 지시했다고 북한의 관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곧 대법원 판사 후보를 지명하게 됩니다. 후보들 현재 3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모두 능력과 경험에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판사 지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3명의 시카고 경찰관이 어제 마약범 용의자들로부터 총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을 사살하고 여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시카고시 경찰국은 경찰 무전을 통한 인정 욕설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 경찰의 경찰 무전 채널에 어제 2건의 인정 욕설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발설자가 비인가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버브 그로서리인 프레시 마켓 체인이 팔렸습니다. 매입자는 투자회사 13억 달러입니다. 프레시 마켓은 일리노이를 비롯해서 전국에 186개 점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는 레이크 포레스트, 윌맷 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61도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맑고 흐리고 수요일에 최고 58도, 목요일 53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최고 기온은 각각 43도로 예상이 됩니다.